저번 시간에 법칙 22 개론적인 설명까지 했죠. 22를 보면 세 개의 직선을 주었을 때 변들의 길이가 이들과 같은 삼각형을 만드세요. 그러니 이 경우 두 직선의 길이를 더하면 나머지 한 직선보다 더 길다는 것을 가정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때 그 세 변의 길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 삼각형이 작도가 가능합니다. 삼각형의 세 변을 예를 들면 A, B, C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하면 A 플러스 B가 C보다 크고 B 플러스 C가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C가 B보다 크고 그러니까 세 변 중에 그 어떤 두 변을 선택을 해서 합하면 그것이 다른 한 변보다 반드시 길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칙 22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변이 이제 예를 들면 5고 다른 두 변이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가장 긴 변을 그냥 밑변으로 깔죠. 그럼 한 1이면 한 요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보면 만나지가 않잖아요. 이 만나지가 않죠. 이게 원래 이렇게 만나가지고 돼야 되는데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유클리드가 이제 법칙 22번을 증명을 할 때 보면 세직선 ABC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자라고 그랬어요. 세직선 ABC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작도 방법을 설명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증명 과정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면 이 교점이 생긴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 빠져 있어요. 유클리드는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법칙 1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22지만 법칙 1번도 그렇거든요. 법칙 1번을 한번 앞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 감기가 이게 안 떨어지네요. 이게 몸살하고 감기가 같이 있는데 일까지 하다 보니까 아주 힘듭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여기도 보면은 그렇죠. 정삼각형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원이 만난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클리드는 여기 지금 법칙 1번 증명 과정에서도 봤듯이 이 두 원이 만난다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죠.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렸을 때 두 원이 서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즉 자르고 지나간다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선 증명을 합니다. 이게 법칙 22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법칙 12의 경우도 보면은 이게 이제 법칙 12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이제 증명 과정에서 이걸 작도를 할 때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반드시 만나는 거에 대한 보장이 필요해요. 사실 법칙 12에서도.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 법칙 12에서 얘기하는 작도를 그냥 바로 해버리죠. 그러면 오늘은 이 얘기를 좀 계속 할 건데,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보면은 여기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요 내용 책에 있는 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좀 중요한 거를 적어놨어요. 자, 여기 볼까요? 어떤 성질을 갖는 도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유클리드는 그 도형을 작도하는데 이것은 기하학 원론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 작도는 공리 1, 2, 3에 따라서 직선이나 원을 그리는 방법으로 해나간다. 공리 1, 2, 3 한번 볼까요? 공리 1, 2, 3 공리 1 모든 점에서 다른 모든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리 유한한 직선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길게 낼 수 있다. 공리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모든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선분을 작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리 1 볼게요. 공리 1은 점에서 점까지 이런 선분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리 1번, 공리 2번. 그 유한한 직선이 뭐죠? 유한한 직선이 결국엔 요 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공리 1에서 만든 선분, 요거를 얼마든지 길게 낼 수 있다는 거는 이 양쪽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직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선하고 선분의 차이는 뭘까요? 선분은 이런 식으로 직선의 일부만 얘기해요. 직선의 일부. 직선은 뭐냐면 양 끝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갑니다. 요걸 직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쪽만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걸 뭐라고 할까요? 반직선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말하지만은 선분하고 직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분하고 직선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 1에서는 선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리 2에서는 무한한 직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리 3. 공리 3을 보면 모든 점에서 모든 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걸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요 원도 그릴 수 있고 더 크게. 그러니까 그 어떤 원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리 3에 따라서 우리는 이 평면에서 그 어떤 점을 택하더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반지름을 갖는 원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는 방법으로 작도는에 따라서 직선이나 원을 그리는 방법으로 해나간다. 맞죠?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이렇게 그린 직선이나 원이 서로 교차하면서 새로운 점을 낳는다는 사실이다. 그죠? 법칙 1만 하더라도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원이 교차를 해서 제3의 새로운 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두 원이 교차를 했을 때 이 새로운 점이 이것이 존재해야 돼요. 이것의 존재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점을 낳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렇게 선들이 교차하는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리로 채택을 했어야 돼요. 혹은 이 존재를 증명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지 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증명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증명 과정 없이는 그게 이제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걸 갖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다른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을 해 나간다면, 연역을 해 간다면
그 뒤에 것도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증명을 해 나가야지,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 나간다는 건 이건 모순적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런 것 때문에 이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기하학 원론의 공리 5를 제외하고는 이런 성격의 공리가 없어요. 공리 5를 보면은 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공리 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개의 직선이 있고 그 다른 한 직선이 이 두 개의 직선과 만나는데, 요거 좀 그리면서 해볼까요? 이게 좀 복잡해요. 공리 5번 표현이. 자, 그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자, 두 직선이 있고 다른 한 직선이 이 두 개의 직선과 만나는데,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여기까지 자르면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고 다른 한 직선이 두 개의 직선과 만나는데, 어느 한쪽에 두 내각을 더한 것이 두 개의 직각보다 작다 그러자. 얘를 기준으로 이쪽이든 그쪽에 요 바깥이 이제 외곽이거든요. 외곽이에요. 요거 이제 내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각. 얘를 기준으로 이쪽이든 이쪽이 됐든 어느 한쪽에 그 내각을 더한 것이 두 개의 직각보다 작다 그러자. 요게 이제 만약에 두 개의 직각이면 이제 요게 이제 180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직선을 얼마든지 길게 내렸을 때 두 직선은 내각을 더한 것이 두 개의 직각보다 작은 쪽에서 만난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평행하게 그려서 그렇지만 좀 이 공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각이 180도보다 작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요 둘은 180도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이 둘을 길게 내렸을 때 어딘가에서 이게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고 요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기하학 원론, 여기까지 아까 읽었었죠. 필요하다. 그러나 기하학 원론 공리 5를 제외하고는 이런 성격의 공리는 없다. 5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공리 5는 두 직선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것이 만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리를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해설한 사람은 뭐냐면, 이 두 원이 서로 자르고 지나간다는 거를, 요 점이 생긴다라는 거를 공리로 채택을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유클리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법칙 1번, 법칙 12번, 법칙 22, 좀 전에 얘기했죠. 거기에 증명 과정을 보면 이 법칙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그 작도에 대해 아무런 증명도 해놓지 않았어요.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않고 두 원이 이렇게 교차해서 여기 당연히 이 두 점이, 두 개의 새로운 점이 생길 거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놨죠. 아무런 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데데킨트라는 사람이 요걸 이제 기하학 원론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별로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데데킨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읽으면서 이걸 구멍이라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공리 하나를 이렇게
채워 넣은 거예요.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데데킨트의 공리를 유도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일단은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직선에 선분 AB가 놓여 있는데 그 선분에 어떤 점 C가 있어서 두 선분 AC, CB로 쪼갠다고 그러자. 그러면 C가 선분 AC, CB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그러면 선분 AB를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둘로 쪼갰다. 그쵸? 이거를 좀 그림으로 좀 표현하는 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글씨로만 보면 어려우니까 한번 봅시다. 어떤 직선에 선분 AB가 있어요. 이렇게 AB가 있는데 그 선분에 어떤 점 C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C가 있어요. C가 있어서 그럼 AC, CB로 쪼갠다 하자. 그럼 점 C가 AC, CB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한다 하면 선분 AB를 다음 조건에 만족하도록 둘로 쪼갰다. 그러니까 선분 이렇게 되겠죠. AC 이제 B. 얘는 뭐냐면 여기는 점 C 바로 뒤에 있는 놈. C 바로 뒤에 있는 놈. 뒤에 있는 점. C가 요렇게 잘릴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잘릴 수도 있냐면 C가 요렇게 잘릴 수도 있어요. C가 요렇게 잘릴 수 있어요. C가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양쪽으로 쪼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선분을 요 첫 번째 경우처럼 쪼갰을 때는 C가 여기 파트 1에 붙어 있겠고 이렇게 두 번째 경우처럼 쪼갰을 땐 파트 2로 들어가 있겠죠. 얘 이제 뒤에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까요? 선분 AB의 모든 점들은 두 부분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한다. 자, 선분 AB를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둘로 쪼갰다는 거예요. 뭐가? 점 C가. 자, 선분 AB의 모든 점들은 두 부분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한다. 점 A는 두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에 속하고,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이라 하자로 했으니까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 읽을 때 자꾸 그림을 계속 상상을 해야 돼요. 속하고 점 B는 다른 한 부분에 속한다. 아까 파트 2죠. 그리고 점 C는 우리가 약속하기에 따라 첫 번째 부분에 속한다 해도 되고 두 번째 부분에 속한다고 해도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편의상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첫 번째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점이 선분 AB를 따라 이 순서로 움직인다고 하면 첫 번째 부분의 모든 점들이 두 번째 부분의 모든 점들보다 먼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선택한 경우는 이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말대로 어떤 점이 이 순서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 딱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딱 움직이면 이 움직이는 이 동점이 만나는 점들은 다 제일 먼저 어떤 점들을 먼저 만나겠어요? 파트 1에 있는 점들을 먼저 만나고 파트 2에 있는 점들 나중에 만나겠죠. 맨 마지막에 뭘 만날까요? B하고 만나겠죠. 이게 터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터널. 그리고 여기 차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그러면 막 가면서 뭘 먼저 만날까요? A 안녕? A 먼저 만나고 쭉쭉쭉 A 뒤에 있는 또 다른 애 만나고 막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이 경계선에는 C도 여기서 만나겠죠. C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항상 B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C 뒤에 있는 놈들 만나기 전에 항상 요 앞에 있는 놈들 먼저 만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조금 이게 좀 말로만 표현하니까 좀 어렵죠. 이거에 대한 여기 데데킨트의 공리가 되겠습니다. 데데킨트의 공리를 이 영상이 좀 기니까 20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바로 요 다음에 데데킨트 공리를 한번 볼게요.